자, 지금 하는 이 각변환 있잖아. 우리가 앞 단원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뭐, 두 동경이 일치할 때. 혹시 기억나니?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또는 두 동경이 반대 방향. 두 동경이 뭐 할 때? X축 대칭. 두 동경이 Y축 대칭. 그 다음에 Y = X 대칭. 뭐 이런 게 있었어요. 5가지 정도. 혹시 제일 첫 단원에서 이거 했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 자, 동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직선이죠, 반직선. 맞지? 그래서 이 반직선이 서로 같다 이거야. 그러면 얘랑 서로 이렇게 포개어진다는 얘기고요. 자, 이 동경이라는 반직선을 시초선에서부터 X축의 양의 방향,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한 양 있죠. 맞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부르죠. 여기 잠깐 얘기하자면, 동경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동경은 반직선이야. 알겠지? 그리고 각을 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각은 뭐예요? 각은 도형입니다. 도형. 각은 도형이라는 게 뭐예요?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잖아요. 즉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이거 자체가 각이라고. 이렇게 생긴 거. 이 도형 있잖아요. 삼각형도 아닌 것이. 맞지? 이렇게 생긴 거. 얘가 각이에요. 그러면 이 회전한 양 있잖아요. 반식의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 플러스 값이 될 거고, 이 우리가 말하는 각의 크기가 바로 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30도면 3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각이라는 것은 도형이고, 각 자체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각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생략한 거죠. 뭐요? 각의 크기가 얼마야? 이렇게라고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는 중1 때 최초로 이렇게 배웠어요. 각 ABC 하게 되면은 이거 맞죠? 이만큼 생긴 모양 있잖아요. 도형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지. 이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편의상 어떻게 하기도 합니까? 이렇게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60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얘에다가 그냥 둥호를 붙이기도 했단 말이지. 맞지? 그러니까 각을 의미할 때도 있고 각의 크기를 의미할 때도 우리가 생략을 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각과 각의 크기는 일단 개념상은 다르다. 이것만 살짝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자, 두 동경이 하나가 얘가 있고요. 또 다른 동경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 노란색 동경에 나타내는 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만약에 알파라고 할까? 빨간색은 뭐라 할까요? 뭐 베타라고 할까요? 한 바퀴 돌아올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올 수도 있죠. 맞니? 그러면 알파와 베타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니? 둘을 뭐 하고 싶죠? 아니, 이거 눈으로 보고 두 각을, 아니, 얘들아, 어떤 물체가 두 개 있으면, 세상에 대상이 두 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영훈이랑 옆에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봅니다.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지 않니? 아, 얘는 내보다 키가 5cm 크구나. 나는 안경 썼는데 얘는 안 썼구나. 이렇게 나의 기준에서 남을 보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둘의 관계를 볼 때 베타 입장에서 알파를 보면 어때요? 나보다 360도 작은 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파 입장에서 베타를 보면 어때요? 나보다 360도 큰 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는 720도가 더 커도 돼요, 실제로는.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각사의 관계는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할게. 편의상 1사분면에 있다고 치고 알겠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베타랑 알파를 뭐하게 되면 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네, 360도가 되고 거기다가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줍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첫 단원에서 했던 거란 말이죠. 맞지? 자, 만약에 두 동경이 지금처럼 반대 방향이래. 자, 얘가 알파고요. 자, 알파는 그대로 쓸게. 따로 그릴까? 따로 그릴게. 자, 알파는 여기 있다 치시고요. 자, 이 회전한 양이 뭐가 되는 거죠? 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 동경에. 자, 베타라는 것은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죠. 반직선이니까 사실 시작점이 뭐예요? 원점인 거고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타라는 각과 알파라는 각의 크기는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니? 나의 입장에서 너를 보니까 어때요? 어이씨, 그러지 마. 여기 알파면 여기도 알파죠. 그렇지? 뭐예요? 나의 입장에서 너를 보니까 나한테서 너가 되려면 180도를 더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180도만큼 가서 여기 알파를 더하면 베타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니? 그래서 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도 빼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뺐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180도가 되는 거예요. 360도 곱하기 n.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걸 좀 잘해야 돼, 이제. 자, 만약에 얘가 X축 대칭이래. X축 대칭이래, X축. 자, 첫 번째 동경이 이렇게 생겼고, 얘를 알파를 하는데, 자, X축의 대칭이래요, 동경이. 반직선이 대칭이라는 거예요, 반직선이. 접으면 접힌다는 거예요. 그 X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접힌다는 뜻이고, 자, X축 양의 방향에서부터 회전한 양이 각의 크기의 정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두 각의 크기를 뭐 하고 싶니? 더하고 싶니? 빼고 싶니? 이게, 야, 대칭이라는 게 접으면 접힌다는 뜻이잖아. 대칭이란 말이 유식하게 포개어진다는 거거든. 합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은 뭐라고? 포개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접으면. 맞죠? 그래서 얘가 알파면 얘가 자연스럽게 알파가 되고, 알파와 베타를 이번에는 더하고 싶니? 빼고 싶니? 지금, 선생님이 그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자, 선생님 말한 거는 뭐냐면, 알파와 베타 두 각 사이 관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도라면, 일반적으로 적었지만, 얘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340도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20도, 여기도 그럼 자동으로 20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쭉 회전했을 때 얘가 360도인데, 20도를 빼서. 다시 말해서, 알파와 베타는 지금 숫자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죠? 왜냐면 얘가 30이면 얘가 330이 될 거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관계. 어떤 관계가 있냐고. 알파와 베타는. 빼면은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까? 뭐 해야지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까? 더해야 일정한 관계가 있겠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360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나의 입장에서 너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내가 30도가 되잖아. 너는 330이 되고 내가 40이 되잖아. 너는 320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합이 뭐하다고?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베타와 알파를 더하면 뭐가 된다? 360도가 되는 거죠. 되겠니? 3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인데 그냥 이렇게 적어도 무방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X축 대칭이 되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곧장 대답을 해야 된다고. 얘가 정해지면 얘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요. 되겠니? 자, 이제 Y축 대칭. Y축 대칭입니다. 자, 얘가 알파라고 한다면 얘가 베타가 되겠죠. 자, Y축 대칭이니까 당연히 접으면 접힌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알파면은 얘도 알파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니? 얘가 20이라면 얘는 자동으로 몇 도가 돼야 돼요? 여기가 20이 되는 거고 180에서 20을 뺐으니까 여기서부터 회전하는 양은 16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랑 얘는 더하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80 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자, 얘도 안 정해졌고 얘도 안 정해졌지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너를 봤을 때는 더하면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관계인 거죠. 자, y = x 대칭이에요. y = x 대칭이라고 하면 자, 알파, 베타라는 두 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얘를 알파로 할게요. 영은이가 한번 대답해 줄래? 영은이가 활약을 좀 해주세요. 자, 이걸 여기서 접으면 접힌단 말이지. 두 동경이. 되겠습니까? 요게 베타. 자, 접으면 접힌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합동, 포개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둘은 더하거나 뺐을 때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얘가 알파면은 자, 왜냐면 보세요. 아니 이거 접었잖아. 얘를 기준으로. 얘는 접으면 어디에 떨어져? 이걸 기준으로 접으면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 맞지? 얘는 접으면 어디에 떨어져요?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니?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각은요? 당연히 같은 거 아니니? 각의 크기는 같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알파와 베타를 뭐 하고 싶어요? 더하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더하죠.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자, 베타에서 알파 이렇게 더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베타와 알파를 더하면 90도가 되고요. 물론 뒤에 360도 곱하기 n은 붙여줘야 됩니다.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10도면 얘는 80도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얘가 20도면 70도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각과 각을 더하거나 뺐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거죠. 숫자로서. 봐봐. 이때 예를 들어서 얘가 10도고 얘가 80도일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이 두 개를 뭐 한다면요. 뺀다면은 일정한 값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10도, 80도여도 y = x 대칭이고요. 얘가 바뀌어서 20도, 70도여도 y = x 대칭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80에서 10을 뺀 거랑 70에서 20을 뺀 거랑 어때요? 값이 얘는 70이고 얘는 50이고 이렇게 계속 달라지거든. 일정한 값이 안 나오죠. 자, 근데 더하면 어때요? 둘 다 90도가 나오죠. 맞지? 얘가 13이든 14든 15든 되겠니?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각을 더하거나 빼서 일정한 값이 나오는데 그 일정한 값은 우리가 아는 90도거나 180도거나 270도거나 되겠죠? 이러한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x축 대칭이거나 y축 대칭, y = x 대칭, 뭐 180도 회전 이런 것들은 전부 모조리 뭐라고? 두 각 사이에 더하거나 빼면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2분의 n파에도 볼게. 자, 이거는 일단 지울게요.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알겠니?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 중에 우리가 복습을 하나 할게요. 아이, 뭐 이거 대단한 복습이 아닙니다. 역시 고1 때 했던 좌표 평면에서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되게 어렵나?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너희가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잡아서 갈게. 2,1이라는 좌표가 있어요. 여기. 되겠죠? P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이라고 했을 때 좌표라고 하게 되면 원점에서부터 이동한 거리긴 한데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간 걸 양수라고 부르고 이거는 양수 함수는 그냥 방향성이 의미하겠지? 기준을 잡은 거야. 이쪽을 기준이라고 했을 때 반대 방향을 그냥 마이너스로 한 겁니다. y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위에 아래 맞니? 그러면 여기 2,1이라고 하게 되면 원점을 따라서 얼만큼 이동한 거죠? 그치? 축을 따라서 x축을 따라서 이만큼 이동하고 맞니? 그 다음에 y축을 따라서 얼만큼 이동한 거죠?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얘가 좌표가 뭐가 된 거야? 2,1이 된 거야. 당연한 걸로 보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은 몇 컴마 몇이 되니? 어? 사람 아니지? 대답 못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은 명백하게 접어서 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축을 따라 이동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했습니까? 두 칸. 밑으로 몇 칸 갔니? 한 칸 간 거죠. 얘가 한 칸이니까 접어서 접해야 되니까 이거 한 칸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좌표는 지금 얘랑 비교해봤더니 절대값은 다 같은데요. 뭐만 방향만 고려하면 되겠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되겠니?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x축 대칭 이동했을 때는 x 좌표는 안 바뀌고 y 좌표만 바뀌죠. 자, 이제 y축 대칭 이동을 해볼까요?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얘는 몇 칸만 몇이죠? 당연하게 얘를 접어서 접힌 거 아니야. 맞지?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했죠? 이게 두 칸이니까 얘 두 칸 간 거 아니야. 자, 선생님 이때 살짝 쿵 여기에다가 이 2,1을 나타낼 때 얘에다가 잠깐 이 원점까지 연결해서 이 삼각형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y축 대칭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 맞습니까? 얘랑이 합동이잖아. 합동. 포개진다고. 그러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인 거는 확실하죠. 맞지? 자, 그런데 좌표는 뭐니라고 물어보면은 2, 1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부호를 생각해 줘야 되니까. 방향성을. 자, 총 거리가 2가 된 건 맞거든. 이 길이가 2가 되는 것은.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x축 양의 방향이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위로 갔죠. 위로 갔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되겠니? 그래서 당연한 건데 좌표는 길이 있죠. 원점에서부터 축을 따라 이동한 길이에다가 뭐만? 이 앞에 부호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두 가지가 동시에 된다는 의미가 아니야. 알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는 둘 다 될 수도 있고. 맞니? 그래서 지금처럼 길이는 길인데 뭐라고? 부호가 있는 길이라고. 부호. 맞죠? 그게 좌표라고.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치면 돼요. 뭐 길이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부호 판단을 하시면 좌표를 결정한 거라고. 됐니? 그러면 자, 원점 대칭 이동했어요. 자, 얘는 몇 컴마 몇이죠? 네?
몇컴마 몇이니? 원점 대칭 이동하면. 그렇죠? 일단 절대값은 뭐예요? 2, 1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x좌표 2, y좌표 1인 건 맞는데 뭐만? 부호만 생각해 주세요. 얘 부호 어떻죠? 왼쪽으로 왔으니까 음수고 요거를 밑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이거를 선생님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해도 된다고. 얘가 3, 4분면이잖아. 맞지? 3, 4분면이니까 x좌표, y좌표가 둘 다 뭐죠? 마이너스죠. 3, 4분면은 맞죠? x좌표, y좌표 둘 다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길이 판단 말고 부호 판단은 3, 4분면 위에 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네 해서 그냥 앞에 마이너스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2, 4분면 있잖아. 2, 4분면에서는 어때요? 좌표 평면에서 좌표가 항상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잖아. 맞니? 그러니까 아까 여기 2, 1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부호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x좌표 음수, y좌표 양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선택하고 플러스 선택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운 게 뭐예요? 뭐 이런 게 또 있단 말이지. 4, 4분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결국에 부호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얼싸안고 뭐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얼싸안고 이게 모든 게 양수.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다 양수라는 뜻이고 이거는 사인만 양수, 즉 y좌표만 양수.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 탄젠트는 뭐죠? x분의 y만 양수.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 뭐 이렇게 해서 외웠던 거야. 그게 얼싸안고는 뭐 임마 얼산타 크로스든 알겠지? 개념 원리 적혀있다. 내가 드립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적혀있다. 진짜 이게 적혀있다. 내가 페이지 찾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외울 그게 맞나? 이렇게 쉽다. 자, 선생님 지금 이거를 이렇게 성의껏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A, B가 있는데 자, A, B. A, B가 지금 이거야. 마음속에 이런 거야. 이런 거. A, B 되겠지? 물론 이 자체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지만 편의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 일단 둘 다 양수라고 생각해. 마음속에서는 알겠니? 자,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1 때 외웠잖아. X축 대칭 이동하면 뭐예요? Y좌표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크기는 그대로지만.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기억하는? X축 대칭 이동하면 있잖아. 얘를 X축이 기준이 된 거야. 얘를 기준으로 적은 거 아니니? 그러니까 X가 바뀌면 안 돼. 얘가 기준인데 임마 오른쪽 두 칸 간 상태에서 임마 대칭 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안 바뀌어. 맞지?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하면요. 몇 컴마 몇이죠? Y의 부호가 바뀌면 안 되고 X의 부호만 바뀌면 돼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됩니까? 원점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요? X, Y 부호 둘 다 바뀌죠. 맞니? 응. 자, 그 다음 똑같은데 얘를 y 꼴 x 대칭 이동한 것. y 꼴 90도 회전한 것. 그 다음 270도 회전한 것. 요거를 이제 얘기해 볼게요. 이거 당연히 알던 거잖아. 맞죠? 태클 걸지 마. 이걸로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좌표라는 것은 뭐다? 길이 판단 먼저 하시고 부호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에 대해서는 방금처럼 뭐 길이는 정확하게 나오니까 뭐 부호만 사분면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새로운 좌표를 다 찾을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자, 이제 Y 꼴 X 대칭을 했다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2,1이 있는데 얘를 Y 꼴 X 대칭 이동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점을 나타내는 것은 X축을 따라 두 칸 위로 한 칸 갔지만 원점과 연결을 해서 이 삼각형을 인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자, 여기에다가 Y 꼴 X라는 선이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한다고? 접는다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X축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접으면 Y 꼴 X에 대해서 접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포개어질 거 아니야, 이 둘이.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노란색 있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대충. 접으면 포개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알겠어요. 이 길이는 어떻게 가죠? 이렇게 되겠죠. 즉, 얘 둘은 일단 뭐라고? 합동이에요, 합동. 합동. 포개져야 되잖아. 포개져야 된다는 사실은 일단 의심의 여지가 없죠. 맞지? 그럼 질문해 볼게. 여기가 2였거든. 여기가 1이거든, 길이가. 그럼 여기도 길이가 얼마겠니? 당연히. 이거 얘가 1이 되겠죠. 얘가 2였으니까 얘가 1. 됐니? 그럼 질문이야. 이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좌표는 뭐야? 축을 따라, X축을 따라 얼마? 한 칸. Y축을 따라 몇 칸? 두 칸 간 거잖아. 1,2죠. 그래서 Y 꼴 X 대칭 이동하면 뭐야? 이 둘을 뒤바꾸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뒤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좌표를. 자, 이제 90도, y x 대칭 이동한 거고, 90도 회전을 해볼게요, 90도 회전. 자, 회전이란 말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그런데 그냥 뭐만 본다고요? 우리는 포개어진다는 개념으로 그냥 보세요. 포개어진다. 자, 얘를 90도 회전했어요. 이거를 슉 90도 회전하면은, 자, 이 파란색은 여기로 가겠죠. 맞니? 그런 다음, 자, 얘를 90도 회전했다. 여기로 갈 거고, 얘를 90도 회전하면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되겠습니까? 자, 이 선이 90도 회전하면은 여기로 갈 거라고. 되겠지? 그럼 이 선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지? 내려서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자, 얘를 90도 회전하면은 여기로 온다고. 이거 상상이 되죠? 슉. 되겠니? 자, 얘를 회전했다고, 새끼야. 이렇게 된다고. 회전하면은. 알겠지? 모양이 바뀔 이유는 없잖아.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되겠니? 2가 될 거고, 여기가 1이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요즘 좌표는 뭡니까? 축을 따라, x축을 따라 얼마만큼 이동했죠? 1만큼 이동하고, y축을 따라는 2만큼 이동했지만, 부호를 결정해줘야 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맞지? 자, 부호가 어떻게 되죠? x축을 따라 음의 방향으로. 이거는 양의 방향으로 간 거죠. 되겠니? 그래서 90도 회전하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a, b가 아니라 b, a가 되는데 이 x 좌표가 음수인 거예요. 자, 이거 뭐 한 거예요? 뒤집었죠. 뒤집었죠. 뒤집고 난 뒤에 뭐 한 거야? 여기에다가는 부호를 반대로 해준 거예요. 뒤집고 x 좌표 부호를 반대로 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일단 그림상 납득은 되죠? 됐니? 그리고 이거는 잊어버려도 좋아. 알겠지? 조금 궁금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옛날 교육과정에는 회전 변환이 있었습니다. 회전 변환이. 회전 변환. 너희는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똥방청이가 되고 있다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야. 회전 변환도. 알겠니? 지금은 대학교 가서 하세요. 알겠죠? 회전 변환은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냐면요. 보세요. A, B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y = x 대칭 이동하세요. 그럼 여기가 여기로 왔죠? 맞지? 얘를 뭐 하세요? y축 대칭 이동하세요. 자, 방금 했던 것처럼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다시 y축 대칭 이동하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두 단계를 거치면 얘가 바로 90도 회전입니다. 놀랍지? 자, 봐봐봐. y = x 대칭 이동하면은 뭐예요? 얘가 둘이 뒤바뀌는 거 알죠?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가 부호가 바뀐다고? y는 부호가 안 바뀐다고. 왜? 기준이니까.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로 잘 봐라. 얘 동그라미 x 이렇게 할게요. 둘 다음 몇 도죠? 45도입니다. 맞니? 동그라미 x를 다음에 45도라고. 맞니? 왜냐면은 이게 길이가 1이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여기 x예요. 이거는 인정하겠죠? 그냥 포개어진 건데 뭐. 맞지? 얘가 이걸 포개지. 얘를 포개지. 되겠니?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빨간색과 보라색은 또 포개어진 건데 이게 x가 될 거 아니겠니? 맞죠?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각 있죠? 요 각. 즉, 요 노란색 요거랑 요거 보라색 이거랑 이루는 각이 있죠? 이게 몇 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동그라미 몇 개? 2개, x 몇 개? 2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이루는 각이 90도가 된다고요. 그리고 길이는 같단 말이지, 얘랑 얘랑. 그러니까 회전 변환을 한 거라고. 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나 이런 느낌이 있으면 좋아. 회전 변환이라는 것 자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선대칭 2번 한 거예요. 선대칭 2번. 선대칭 2번 한 거예요. 뭐 요 정도 느낌은 있으면 좋아요. 정확하게 이걸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0도 회전도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270도 회전 해봐. 준아, 내가 어제 인마 이거 가위로 자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니? 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해 못하면 그냥, 아이씨, 안 된다, 이렇게. 자, 270도 간다, 에? 으이차. 여기죠, 여기. 되겠지? 이렇게 생겨 270도 회전한 거다, 에? 솔직히 좀 현타가 온다. 어쨌든 간에, 나의 노력이 너희들이 이걸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면 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자, 준호야, 이 길이 얼마죠?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그럼 이 점 좌표는 뭐야? 자, x축을 따라 얼마? 1, y축을 따라 2라는 것은 절대값이야. 맞지? 두 단계로 하면 돼. 그냥 부호만 생각하세요. 얘가 오른쪽 갔으니까 그냥 플러스고. 맞지? 얘는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270도 회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를. 일단 뒤집는 건 맞죠? 뒤집죠. 뒤집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이너스를 어디다 갖다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를 y좌표에 갖다 붙이면 돼요. 선생님 왜 y좌표에 갖다 붙이죠? 아니 눈으로 파는 새끼 이게 y좌표 4사분면에 있는데 이거 y좌표 음수지. x좌표 양수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알겠니? 되겠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자, 그 다음 와우. 자, 얘는 자, 이 파란색 보입니까?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거 잠깐 밑에 하나 더 적어야 되네. 이게 좀 칸이 안 맞네. 지금 여기서 밑에 한 줄 더 적어야 되는 건데 뭐 y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y x 대칭만 말고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접으면은 노란색이 어떻게 되죠? 파란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접으면 접혀야 되잖아. 이 선은 보입니까? 이 선은 어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접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그치? 여기로 떨어지죠? 접으면 포개어지잖아. 이게 지금 마이너스 x라는 게 여기 45도거든요. 여기가. 맞지? 그래서 얘가 여기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 선에 접으면? 여기로 오는 거잖아. 접으면 포개어집니까? 포개어질 것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게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면 여기로 떨어진다고 지금. 파란색으로. 그러면 너희가 이거는 손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뭐? 그래서 x 좌표와 y 좌표 말고 길이는 얼마냐 이거야. 길이. 당연히 얘는 1이고 얘는 2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2인 건 확실해. 맞지? 그 다음 뭐만 대답하면 돼? 부호만 대답하면 되는데 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축을 따라 왼쪽 아래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둘 다 마이너스. 그렇게 부호를 정해도 된다고 알겠죠? 사분면으로 판단해도 되고 축을 따라 이동한 방향을 통해서 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를 이동하게 되면 A, B가 몇, 몇이 되는 거죠? 공간이 좀 그렇긴 하네. 얘랑 보니까 어때요? X, Y 좌표도 뒤집어졌고, 맞지? 부호도 어때? 둘 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1 때 일단 여기까지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거는 외웠죠. 여기까지도 외웠지. Y X도 원래 등장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X도. 그래서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뒤집으면서 부호도 반대인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거의 뭐 당연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자, 근데 이제 등장하지 않았던 게 이거죠. 90도와 270도 회전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 절대값은 얘가 2면 얘가 2가 되는 건 맞거든요. 1이면 얘가 1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사분면 보고 부호를 판단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2사분면에 있으니까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단 거고 되겠니? 자, 이제 끝났다.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가 바뀌었다고. 제발 이 똥멍청이들아. 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라 칠게요. 반지름이 꼭 1이 아니어도 삼각함수 정의되지만 1이면은 개이득이 있어요. 어떤 이득이 있냐? 자, 이게 세타가 이루는 동경이라 칠게요. 이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 있을 때 자, 이 점의 좌표는 뭐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뭐 0.7, 여기가 뭐 0.3 이렇게 뭐 길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 좌표를 그냥 뭐라고 둘 수 있다고? 새끼들아, 좌표를 뭐라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할 수 있다고. 자, 2사분면에 있든 3사분면에 있든 상관없어. 알겠지? 이 좌표 자체를 뭘로 나타낸다고요? 각을 이용해서 그냥 표현한 거라고요. 얘가 2사분면에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자, 만약에 여기가 세타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봐봐. 이게 반지름이 1이잖아. 야, 이 새끼들아. 이거 엄청 많이 했잖아. 이게 A고 여기가 세타면 이 길이 얼만가요? A와 세타를 표현해봐. 뭐야? A 코사인 세타. 이거는 A 사인 세타. 이거 진짜 또 해야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요거 보이는 요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반지름이 1이래. 이게 1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개무시해도 되잖아. 코사인 세타고 임마. 이 길이가 여기서까지 길이가 코사인 세타고 이 길이가 뭐라고? 사인 세타라고. 환장하겠네. 되겠니? 그러니까 이놈의 좌표는 뭐예요? 야, 축을 따라 이만큼 길이가 이만큼 갔으니까 이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선생님, 근데 이사분면일 때는 얘가 음수, 얘 양수인데 그게 맞아 떨어진다고 새끼들아. 일반각이니까 부호가 뿔마 이렇게 다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사분면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적으면 얘가 좌표라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있다라면 맞죠? 이 동경까지 회전한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좌표를 뭘로 나타내는 거라고요? 지금 단위원일 때는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게 반지름이 1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아까 여기 그림을 그렸을 때 A라고 했던 거 있지. 그걸 R로 바꾼 거야. 자, 그럼 됐다. 뭘 할 거냐면은 이걸 할 거야.
자, 여기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여기가 세타래. 요즘에 좌표가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잖아요. 좀 그렇다 해주세요. 되겠니? 얘를 뭐 했으면 x축 대칭 이동 하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나요? 사람 새끼라면 그냥 코사인 세타, 컴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대답해야 된다. 왜냐면 대칭했잖아. 왜 임마 y 좌표만 바뀌면 되지. 뭐 하는 거야. 되겠지? 이게 좌표라니까. 이 자체가 2,1처럼 좌표라고. 이거 대칭 이동했어요. 어디입니까? 당연히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인데 뭐가 되죠? 여기만 마이너스가 붙겠죠. 맞지? 왜냐면 얘는 봐봐봐. 회전을 안 했잖아. 회전을 안 했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돼요. 이쪽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얘가 2면 얘도 2라고, 얘가 1이면 얘도 1이라고 길이 자체가 XY가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없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어때? 그냥 여기서까지 X좌표가 얘의 X좌표가 같죠. 맞습니까? 아이씨. 여기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위로 이만큼 가는데 얘도 가려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는데 이게 똑같잖아. 얘랑. Y좌표만 보고 반대로. 자, 그 다음 여기는 요 좌표에서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똑같이 가로 길이는 가로 길이고 세로 길이는 세로 길이거든? 맞지?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는데 부호만 정확하게 마이너스라고 되겠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아, 여기 좀 너무 더러운데 그래도 해볼게요. 원래 세로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세로 안 그렸다. 자, 여기 해볼게요. 여기가 세타라면 되겠지? 1사분면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야 알겠지? 선생님, 아닌데요. 1사분면 아닐 수도 있는데 다 맞아 떨어진다. 이상한 질문 하지 마라. 알겠지? 그러니까 편의상 뭐라고? 예각이라 생각해도 된다고. 자, 여기가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예요. 자, 90도 회전했어요. 요 점의 좌표 뭡니까? 하나, 둘, 셋. 일단 뒤집어야 돼. 맞죠? 뒤집어야 됩니다. 왜 뒤집어야 됩니까? 아니, 아까 했던 가로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세로 길이가 됐잖아. 이 점의 좌표로 가기 위해서는. 맞지?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야 된다고. 그리고 뭐만 생각하면 돼요? 부호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사분면 있잖아. 마이너스겠지. 되겠지? 이사분면 있잖아. 얘가 이 점이. 됐니? 그 다음. 이거 말고, 어디 갔냐? 요거. 빨갱이 이 점은 몇 컴마 몇인가요? 자, 요 점을 어떻게 한 거예요?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최초에 있는 점을 x, y만 바꾼 거죠. 되겠니? 자, 그리고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아, 이거 말고 얘를 먼저 해야 되겠다. 요건 어떻게 된 거죠? 얘가 270도 회전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가로 길이가 지금 이 좌표의 가로입니까? 아니죠. 세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가야 돼. 즉 뒤집혀가지고 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고. 자, 중요한 두 번째는 뭐예요? 부호만 판단하시면 된다고. 맞죠? 이거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4사분면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에는 음수잖아요. 되겠지? 그래서 이 점 좌표는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가 1사분면에 있는 점이라 했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되겠니?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사인 세타, 컴마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당연히. 왜? 이게 뒤집혔거든요? 가로가 세로가 돼버렸죠. 근데 3사분면에 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예요. 됐니? 자, 이상의 결과 여기 잠깐만 선생님 원래 여기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더 안 그려서 미안한데 봐봐. 준호야, 여기서 여기까지 회전한 양은 얼마죠? 이걸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회전한 양은 얼마죠? 자, 이게 접으면 포개진다니까? 여기가 세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180도에서 뭐 한 거지? 세타만큼 백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회전한 양은 지금 뭐예요? 그렇죠? 180도 빼기, 파이 빼기 세타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동경의 각의 크기는 파이 빼기 세타라고 되겠지? 그러면 준호야, 따지지 마. 묻지도 따지지 마. 요 각이 지금 파이 빼기 세타래. 맞죠?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뭐예요? 이 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컴마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되겠니? 이 점의 좌표는 지금 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있죠. 요것만 찾으면은 그냥 거기다가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을 붙이면 된다고. 근데 그 점의 우리가 대칭을 통해서 찾아본 거랑 같다고요. 이거랑 이거랑. 그래서 너희가 죽도록 외웠던 게 나온 거죠. 뭡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그냥 여기는 사인 세타죠.
처음에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있잖아. 너희를 이해시킬 자신이 없었어.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닥치고 외워. 자, 짝수죠.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사인이 사인, 코사인이 코사인이죠. 몇 사분면에 있죠? 네, 2, 4분면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죠. 이렇게 간 거야.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짝 했던 게, 알겠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얘 여기서 여기까지 이루는 각이 그럼 몇 도입니까? 얘가 세타였거든. 그러니까 얘도 세타겠죠? 맞니? 180도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거 파이 더하기 세타거든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요, 뭐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아,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컴마 사인 뭐예요? 파이 더하기 세타잖아요. 근데 걔가 뭐이기도 하다고? 얘이기도 하다고. 맞니?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세요. 마이너스가 생기고 짝수니까 그대로 오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도 짝수니까 그대로 오고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봐봐.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를 홀짝 막 이렇게 외우게 했던 거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고 보면은 봐봐. 여기서는 대칭을 한다고 했을 때 얘가 가로가 이동 후에도 가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봐봐. 뭘 하게 되면은 회전을 하게 되면은 보세요. 요거 볼게. 자,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맞지? 얘랑 포개어지니까. 그러면 x축 양의 방향에서 회전한 양은 뭐예요? 2분의 파이에다가 뭐 한 거지? 세타를 더한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되겠니?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컴마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되겠죠? 근데 그게 방금 우리가 성의껏 구한 이것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거 틀렸잖아요. 맞지? 예. 준호야, 왜 틀렸니? 자, 이 점의 좌표는 보다시피 여기 보이니? 이 길이를 보면은 뭐가 됩니까?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가 되죠. 맞지? 그래서 길의 입장에서는 얘가 뒤집혀야 됩니다. 사인 세타 컴마 코사인 세타가 돼요. 됐죠? 그리고 앞에 부호가 뭐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2, 4분면에 있기 때문에. 맞니? 선생님이 아까 요걸 적으면서 요걸 좀 잘못 적었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이건.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얘랑 뭐하다고? 같아야 돼. 그치?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뭐라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은 거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또 튀어나오는 거죠. 이해되겠니? 자,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 두 개를 따로 그렸잖아. 왜 따로 그렸는지 이해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로 길이가 여기서도 뭐가 된 거라요? 가로가 된 거예요. 가로가 됐으니까 얘는 뭐는 안 바뀌어요. 순서는 안 바뀐다고 그냥 그대로 가야 돼. 맞지? 그래서 봐봐. 가로가 된다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180도만큼 간 데다가 뭐 한 거예요? 파이만큼 빼거나 더한 거 있지. 얘네들은 얘랑 정확하게 가로 길이가 되는 것으로 세로 길이는 세로 길이가 되는 것으로 절대 절대값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이에서 세타를 빼나 세타를 더하거나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은 그냥 코사인, 사인은 그냥 사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도 코사인은 코사인 될 거고 사인이 사인 된 거예요. 다만 뭐는 좌표라고 했을 때 부호는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부호를 판단해 보니 얘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2, 4분면에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는 달아줘야 돼요. 여기는 3, 4분면에 있으니까 둘 다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런데 이걸 보세요. 얘는 이 세타랑 지금 여기 있는 각 있죠?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랑 비교해 보세요. 얘는 지금 파이에서 뿔만 한 게 아니죠. 얼마만큼 한 거야? 2분의 파이만큼 간 데서 뿔만 한 거죠. 즉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세타만큼 오른쪽으로 세타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로가 세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왜냐면은 이게 아니 얘가 90도만큼 이렇게 가면 여기 빨간색은 분명히 가로였잖아. 근데 여기로 가면 뭐가 됐어? 세로가 됐잖아요. 맞지? 이렇게 돼도 세로가 될 거 아니? 맞니? 그러니까 90도에서 뿔만 하게 되면은 지금 가로 세로 역할이 바뀐다고. 그 다음 마찬가지겠죠? 어디에서? 한 272분의 3파이에서 여기서 뿔마 세타 하면은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로 길이였던 이 빨간색이 여기로 가면 뭐가 돼요? 빨간색이 이제 세로 길이가 돼버리잖아, 이 좌표에. 알겠니? 그러니까는 이게 코사인이 이렇게 가로였던 게 세로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사인이 코사인으로,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다고. 2분의 3파이도 마찬가지로 사인이 코사인,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다고. 파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코사인이 코사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홀짝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교과서에 없어야 알겠지? 홀짝 이런 거 알겠니? 그런 거 없어 알겠니? 그냥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쳐 봤는데 안 돼. 준호야 이해하니? 안 되지. 안 되니까 그냥 닥치고 외워 이렇게. 야 짝수니까 그냥 코사인 코사인 그대로 오고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가고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걸 근데 설명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 이걸 응용한 문제들을 너희가 잘 풀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할 텐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좀 전에는 그림을 먼저 그려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 각각에 대해서 먼저 x 대칭이 나왔다, 뭐 y = x 대칭이 나왔다 이럴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판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있잖아 그 순서만 바꿔서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다음 좌표라는 것을 이제 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우리가 좌표라는 것은 당연히 길이와 길이로 순서상을 나타낸 건데 방향을 의미하는 부호가 붙죠. 맞습니까? 그래서 양의 방향을 플러스 음의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맞지? 한다면은 X축은 자 보이죠? 이게 기준 방향이고 Y축은 얘가 기준 방향이거든. 그래서 그때마다 방향을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자 이게 귀찮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중학교 때부터 4분면은 부호를 우리가 암기한 상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 4분면은 X, Y가 둘 다 양수야. 2, 4분면은요, X는 음수고요, Y는 양수야. 3, 4분면은요, 둘 다 음수야. 4, 4분면은 다 양수, X는 양수, Y는 음수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암기한 상태니까 이 4분면의 부호를 암기한 것을 이것을 이용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니?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가능한 게 우리가 앞에서 혹시 뭐 이런 걸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얼산탕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4분면에는 모든 것이 양수.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 사인이라는 게 Y좌표잖아요. 그 다음에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자, 사인, 코사인 전부 음수죠. 맞습니까?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니까 둘 다 음수인데 탄젠트는 이 둘을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고 사인도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야. 그래서 뭐 얼산탕코 뭐 이렇게 해서 외우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4분면 그 부호 판단은요. 편한 걸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쪽 방법을 좀 이용을 해서 좀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삼각 함수를 판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 그림 이거 오려서 붙인 거 있잖아. 이게 지금 그 원래 기준이 되는 예가삼각형이 있죠? 이게 세타라고 할게. 이 기준을 가지고 또 다른 각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처럼 이게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전한 양이. 그러면 요 위에 이제 반지름 1인 원을 잡으면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점의 좌표를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축을 따라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보다시피 얘랑이 뭐다고? 합동이라고. 왜냐? 얘를 90도 뭐 한 거니까 회전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랑 합동이 되는데요. 이 합동이 될 때 자, 좀 전에 여기 있던 이거 있죠? 예가삼각형이 있던 거, 이게 딸려온다고. 이 길이가 뭐였지? 코사인 세타란 말이지.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을게. 잘 안 보이니까. 자, 여기 선생님이 코사인 세타라고 노란색으로 선을 그어서 적었고,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을 그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90도 회전하게 되면, 보세요. 이 점의 좌표를 대답할 때, 원점에서부터 축을 따라, X축을 따라 이동한 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되겠지. 거리라고 했어. 좌표 길이. 부호는 판단 안 했어, 아직. 자, 그래서 이 거리가 사인 세타가 되고, 맞지? 오히려 이 빨간색 점의 세로 길이가 뭐였어요? 이전에 있던 가로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가로가 세로인지 판단해라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된 거라고? 이 점에 있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하게 되면, 원래 있던 뭐예요? 가로 길이가 여기서 세로 길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요. 뭘 가지고? 얘를 가지고 바로 쓰게 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당연하죠. 맞지? 그냥 상관없이 정의라고 이거는.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회전한 양을 가지고 표현한 거고, 그걸 가지고 내가 1, 4분면 있지,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금?
이거는 가로가 뭐가 된 거죠? 세로가 됐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되겠지? 이 점을 뭐 한 거예요? 뒤집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호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 부호는 그냥 이게 이사분면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시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 되겠니? 자, 여기 이제 하나씩 판단해 봅시다. 자, 지금 질문이 뭐가 왔어요? 네, 마이너스 세타가 왔어요.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라는 동경은 요거죠. 자, 이 동경 위에 반지름이 1인 원을 잡아서 좌표를 쓰자면 당연히 정의어에서 뭐가 된다고? 그냥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X좌표, Y좌표야. 자, 근데 그거를 기준이 되는 1사분면에 있는 예가삼각형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 삼각형 입장에서 얘랑 얘랑은 어때요? 정확하게 X축 대칭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는 여전히 가로 길이고 세로 길이가 새로운 세로 길이가 되죠. 부호를 무시하고 일단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얘를 코사인 세타, 그렇죠? 사인 세타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다만 부호만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여기 4사분면 있잖아. 4사분면. 이 점의 좌표는 지금 4사분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X좌표는 플러스고 Y좌표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같은 거죠. 자, 여기는 없지만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자, 원래 일단 탄젠트 보입니까? 탄젠트 뭐라고? 기울기라고. 기울기. 맞니?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보입니까? 노란색 기울기는 어때? 경사도가 같죠? 같은데 정확하게 뭐만 반대예요? 네, 부호만 반대입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했냐면 기울기라는 것은 이거 연장해도 상관이 없거든? 맞니? 그러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보세요. 경사도가 같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 똑같다. 알겠지? 짜릿한 정도는 똑같아요. 방향만 다른 거예요. 이거 오른쪽 아래로 가고 얘는 이제 뭐예요? 왼쪽 아래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 둘은 뭐라고?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뭐 굳이 뭐 A분의 B, 뭐 B분의 A 이렇게 이것도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A분의 B 뭐 이렇게 해도 좋지만 알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가 정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정의가 뭐예요?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코사인이 플러스고 사인이 마이너스잖아요. 이 점의 X좌표 분의 Y좌표가 탄젠트의 정의잖아.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그랬더니 어때요?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둘은 뭐예요? 부호만 반대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호만 반대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바로 기하학적으로 보는 건 이거라고요. 이 기울기들을 비교하면서 얘가 같을지 아니면은 부호만 반대일지 아니면은 역수일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볼까? 2분의 파이 바이 세타라는 거네. 자,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저 두 번째 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세타라고 하게 되면 2분의 파이만큼 간 다음에 어떻게 한 거지? 여기서 세타만큼 돌아온 거잖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맞지? 그래서 자, 여기 동경, 2분의 파이가 나타내는 동경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계산하는 양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라고? 자, 두 단계인데 항상 일단 이걸 먼저 할까요? 일단 이 예가삼각형, 기준이 되는 예가삼각형을 보세요. 맞습니까? 여기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있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자동으로 잡혔어. 자, 요 점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지금 X축 양의 반응과 이루는 동경의 각을 나타내는 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지금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건 자동이야. 이제는 앞으로 언급 안 할게. 알겠지? 자, 이때 이제 우리의 관심이 이거죠. 자, 얘가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뭐가 된 거예요? 2분의 파이만큼 간 데 다음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힌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요 가로 길이 있죠. 이 가로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동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가 오히려 세로 길이가 돼버리겠네. 그리고 여기 있는 세로 길이가 여기서는 가로 길이가 되겠죠. 이해 되겠습니까? 됐지? 그래서 얘는 그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2분의 파이에서 대칭.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두 동경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은 보다시피 뭐예요? 네. y 꼴 x 대칭인 거예요. y 꼴 x 대칭. 되겠니? y 꼴 x 대칭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접으면 빨간색이 뭐가 되는 거죠? 노란색이 되는 거고 얘는 하필이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은 항상 합은 90도가 나옵니다. 대칭 관계라서. 자, 어쨌든 얘는 자, 선생님 판단하라는 게 두 개였잖아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이거는 상각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겠죠. 좌표 입장에서.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이걸 뒤집어서.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부호라고. 자, 이게 이 노란색 보입니까? 이 점이 몇 사분면 점이야? 1사분면 점이지.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되겠니?
자, 그래서 얘는 얘다. 얘는 얘다. 해서 지금 여기 정리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가 나오네. 자, 탄젠트 기울기로 바로 보세요. 자,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지는 않지, 이번엔 진짜. 부호가 반대인 것도 아니죠. 둘 다 양수니까. 그러면 무슨 관계라고? 이 두 기울기는 그렇죠. 역수 관계라는 거예요. 왜 역수 관계냐? 얘는 이제 가로분의 세로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잖아. 이 기울기는. 자, 이 기울기는 뭐예요? 지금 보다시피 좌표가 얘거든요. 그러니까 x 증분분의 y 증분 하게 되면 얘가 되잖아. 이 둘은 보세요. 정확하게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라고요. 즉 얘가 2분의 1이면 얘는 2가 되는 거야. 엄청 가파른 거지, 이 놈보다는. 그래서 둘은 곱해서 1이 되는 역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y 꼴 x 대칭이면.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여기 보이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얘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일단 이 두 개는 바로 자동이야. x축 양의 방향과 이런 각이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얘를 이용해서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합동이 된 거죠. 맞지? 그러면은 보세요. 가로는 여전히 뭐가 되는 거지? 얘 입장에서도 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건 얘를 뒤집어야 되니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네,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뭐만 하면 된다고? 이거 했으면 부호만 판단하시면 된다고. 자, 이거는 2사분면에 있는 점이잖아. 2사분면. 따라서 얘는 항상 길이기 때문에 1사분면에 있는 거 양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듯이 2사분면에서는 x좌표 마이너스 y좌표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시면 된다고. 끝났어요. 그래서 얘는 얘가 되고요. 얘는 얘가 되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왔고요.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이 기울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 얘는 일단은 기울기 부호가 다르지. 왜? 이건 양수인데 이건 음수잖아. 맞니? 그리고 부호가 다르지만은 뭐는 같아요. 기울어진 정도는 같죠. 얘가 스키장이라고 친다면 짜릿한 정도는 그렇죠. 동일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인 거예요. 이렇게. 원래 있던 이 탄젠트 세타라는 기울기에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인 게 새로운 기울기가 되겠죠. 자, 다음 이거 볼게요. y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자, 대칭 전에 자, 동경이 크기가 세타인 거 보입니까? 자, 이 점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생각해보면은 이 동경이 쭉 돌아가야 되잖아. 맞지? 자, 돌아갑니다. 얼마만큼? 2분의 3파이만큼 갔다가 다시 세타만큼 백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될 겁니다. 되겠니? 동경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 관심은 이거잖아. 자, 이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보세요. 가로가 가로가 되니, 가로가 아니면 세로 역할로 바뀌었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뒤집혀서 가니까 아까 뭐 역할을 했던 게, 세로 역할을 했던 게 이 점에 가로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자, 원래 있던 이 세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를 뭐 한 거? 뒤집은 걸 써야 된다. 가로, 세로 역할이 바뀌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이제 부호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3, 4분면에 있잖아요, 얘는. 이 점은. 그래서 3, 4분면에 있기 때문에 자,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이 같아야 돼요. 얘랑 얘랑이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요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겠니?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탄젠트 보세요. 이 빨간색 기울기와 이 노란색 기울기는 어떠니? 자, 탄젠트는 뭐 해도 됩니까? 즉 연장을 해도 돼. 알겠지?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를 보세요. 어때요? 둘은 부호는 같죠. 둘 다 양수지. 근데 크기는 어때? 크기 절대값은 같을 수가 없죠.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니까. 그럼 어떤 관계? 그렇죠. 정확하게 역수 관계가 되겠죠. 얘가 2분의 1이었으면 얘가 2가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얘는 탄젠트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당연해. 이게 x분의 y인데 얘가 x분의 y 하게 되면 뒤집히잖아. 분자 분모가. 그냥 눈으로 봐. 알겠지? 됐습니다. 자, 다음 원점 대칭 볼까? 자, 세타일 때 보이죠? 얘가 삼각형. 됐지? 얘 가로, 세로 역할을 했던 게, 자,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각은요, 파이만큼 간 다음에 뭐예요? 세타만큼 더 간 거지. 그러니까 이 동경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랑 얘랑은, 그렇죠.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부호 바꾸고. 아니? 얘 부호 바꾸면은 원점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되겠지? 왜냐면 이 점의 좌표를 그냥 원점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거는 원점 대칭을 이용했는데 원점 대칭의 결론을 우리가 암기한 걸 쓴 거란 말이지. x좌표도 바뀌고 y좌표도 바뀐다. 혹시 x좌표도 왜 바뀝니까? y좌표가 왜 바뀝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거를 또 그려가지고 가면 되겠지. 자, 쭉 하게 되면 어때? 정확하게 여기서 가로 역할을 했던 요 코사인 세타 보이지? 얘가 여기서 또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가로가 가로가 되는데 정확하게 부호만 어때? 3, 4분면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점의 좌표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면은 지금처럼 뭐는 같고요. 순서는 바꾸지 말고 부호만 반대입니다. 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유도를 한 거고, 아니면 외워서 그냥 x좌표 부호 반대, y좌표 부호 반대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개 결론 나왔고요. 탄젠트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탄젠트는 구했지. 네, 이걸 연결한 이 기울기와 자, 세타를 연결한 이 동경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같죠. 일직선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같은 거예요. 자, 다음 90도 회전을 볼까요? 자, 여기 예각, 우리의 기준이 되는 예각과 지금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단위원 위에 있는 점 보이죠? 이 점의 좌표를 보기 위해서 봤더니, 자, 이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야 돼? 일단은 2분의 파이만큼 가죠. 그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준이 되는 이 삼각형과 어디가 합동이에요? 자, 여기가 이렇게 합동이 된단 말이지. 되겠니? 그러면 원래 세로였던 게 뭐가 되는 거죠? 이 점의 입장에서는 가로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 그쵸. XY 좌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됐니? 첫 번째 함수를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부호를 판단해야 되겠죠. 자, 이거 이사분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호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같고 이 둘이 같은 거예요. 이거 두 개는 괜찮죠. 자, 탄젠트를 한번 볼까? 여기를 보세요. 자, 빨간색과 지금 노란색은 기울기가 어떨까요? 자, 일단 이걸 연장해 볼까요? 자, 빨간색, 노란색은 당연하게 일단은 처음에 눈에 띄는 게 부호가 달라요. 얘는 양수, 얘는 음수잖아. 맞지? 그리고 슬로프도 달라, 되게. 왜냐면 이거는 진짜 스키를 탄다면 이렇게 하는데 얘는 우와 씨 진짜 짜릿하지. 이거는 좀 덜 짜릿해. 그러니까 절대값 있잖아. 절대값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부호도 다르고 절대값도 다르거든. 맞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있을 때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뭐 하세요? 역수를 취해야 됩니다. 기울기가 절대값이 달라졌지. 두 번째는 뭐예요? 부호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에다가 역수에다가 부호까지 바꾼 게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뭐 선생님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계산하는 기계니까 계산하세요. 됐니? 이거죠? x분의 y. 자, 이거 하면 되겠죠? x분의 y. 즉 이것분의 이거죠? 맞습니까? 자, 이게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탄젠트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는 지금 부호가 달라. 그래서 마이너스 생긴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절대값도 달라. 맞지? 같지 않죠. 기울어진 정도가. 그러니까 역수 조작을 한 거예요. 자, 이제 270도 회전입니다. 자, 얘가 세타예요. 자, 270도 회전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270도죠. 거기다가 세타만큼 더 가야 뭐 한 거지? 270도 회전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라고? 자, 이 예각삼각형 입장에서 얘가 합동인 게 여기 있거든. 어디에 있습니까? 맞죠? 여기에 있죠.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원래 가로 역할을 했던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옮겨져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로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역할 체인지 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겠지? 그 다음 뭐만 판단하시면 된다고? 부호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 점의 좌표는요, 보다시피 4사분면에 있는 거 아니고 4사분면은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예요. 되겠니? 그래서 이 두 개 완료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 노란색과 빨간색은 기울기를 보세요. 자, 일단 기울기가 부호가 어때? 달라. 왜?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지. 그렇다고 해서 절대값이 같아? 절대값이 같다는 건 기울어진 정도 같아? 그렇지 않지. 얘는 좀 완만하고 얘는 가파르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자, 마이너스 붙이고 역수 관계입니다. 되겠니?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설명했거든? 그래서 기하학적인 관계 있잖아. 뭐지? 가로가 되는지, 세로가 되는지를 합동인 예가삼각형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 사분면에 따라서 일단은 뭐가 나왔으니까 좌표라는 것은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정했거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부호만 정하면 돼. 그래서 뭐예요? 가로가 가로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부호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렵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 많은 학생을 다뤄봤지만,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뭐냐면은, 2분의 파이 곱하기 n을 하는데, 이 n이 뭐냐면은, 홀수면은 뭐라고요? 사인은 코사인을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을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짝수면 뭐예요? 사인은 사인 그대로,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있잖아. 얘가 짝수가 되면은 가로가 가로가 되고 세로가 세로가 되는 거 있었지. 즉 180도에다가 뿔마 세트하는 거라든지 2파에다가 뿔마 세트하게 되면은 안 바뀌어요. 뭐가 가로 세로 역할이. 근데 2분의 파이만큼 간 다음에 다시 말해서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간 다음에 이렇게 세타만큼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로 세로 역할이 뒤바뀐단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가로였는데 여기 가면 세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2분의 파이에다가 홀수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지금처럼 역할이 바뀌어. 그래서 사인이 코사인으로, 가로가 세로로, 세로가 가로로, 가로가 세로로. 그러면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가로분의 세로가 세로분의 가로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시면 된다? 자, 동경의 위치 있죠. 각의 동경의 위치를 통해서 뭐 한다고? 부호를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사인 예를 들어서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를 일단은 홀이니 짝이니? 홀수네? 그러니까 사인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여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그냥 이 뒤에 거 남아있는 거 적으면 돼. 그 다음 얘의 동경의 위치를 보세요. 자, 일단 2분의 5파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세타는 무슨 취급한다고 여기서는 예각 취급하세요. 이거는 무조건 예각 취급하시면 됩니다. 실제 예각이 아니더라도 이게 100도인데요 선생님, 그래도 예각 취급하세요. 이만큼 되겠지.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지금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요. 자, 여기에서 사인은 명백하게 양수니 음수니. 이 점의 좌표는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왜? 이게 몇 사분면이 있으니까 이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이 있다 이거야. 되겠니? 그래서 이 동경의 위치를 파악해라라는 것이 이 동경을 그었을 때 얘가 1사분면에 있는 동경이라면 되겠니? 그러면 뭐예요? 이 값은 전체가 뭐가 되겠지?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있는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자, 얘의 부호다 얘의 부호로 얘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여기서 다 만들어내는 거야. 갑자기 이상하게 여기서 만들면 안 돼. 여기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자, 36도 더하기 72도 더하기 그 다음에 세변 108도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360도까지 더했어요. 자, 이거 답을 하래. 되겠니? 이런 문제 분명히 있었습니다. 개념원리에. 이거 어떻게 할래요? 그치? 짝지어서 했던 문제야. 근데 그때 선생님이 열심히 짝을 지어라 라고 했는데 짝을 그러면 왜 짓나요? 라고 물어보면 봐봐. 방금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 어디 있습니까? 이거 36도가 됐을 때 맞죠?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요? 코사인 36이라고요. 요거라고 요거 보입니까? 요거라고요. 72도는요. 요렇게 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얘가 쭉 해가지고 짝을 짓는데 얘는 몇 도겠죠? 자, 선생님 편의상 얘를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 그럼 얘는 세타, 얘는 2세타, 얘는 3세타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리고 얘가 10세타가 되겠죠? 10번 왔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좌표의 입장에서 보고요. 그럼 좌표를 일단 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짝을 짓잖아. 짝을 짓는다는 의미가 방금처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칭을 보거나 알겠지? 아니면 뭐예요? 회전을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짝을 짓는 후보군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얘랑 누구랑 짝지으려 했을 때 얘랑 대칭인 애를 짝을 짓든지 아니면 얘랑 회전을 했던 것을 짝을 짓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사실. 알겠니?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짝지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게 열동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몇 세트 하겠어요? 코사인 뭐죠? 5세트 하겠죠, 당연히. 다섯 번째 점 아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다섯 번째가 딱 여기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세타였는데,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도 뭐예요? 세타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섯 번째 점은 뭐예요? 지금 코사인 뭐가 된다고? 6세타가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뭐, 야, 열심히 해야 되냐? 얘랑 뭐죠? 정확하게 좌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코사인 6세타랑 코사인 세타는요 정확하게 뭐는 같은데 길이는 같은데 부호는 어때? 반대겠죠. 얘가 예를 들어서 0.7이라면 예를 든 거야. 얘는 마이너스 0.7 아니겠니? 좌표는 뿔마 붙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뭐가 되겠니? 0이 되지 않겠니? 야, 이게 0이면 이게 0이지 않겠니?
0이지 않겠니? 0이지 않겠니? 0이지 않겠니? 그래서 그냥 0이에요, 답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그림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짝을 잘 지어라 이러면서 얘랑 뭐가 되도록 짝을 짓는 거였죠? 각 1과 아까 한 건데 각 2를 뭐 해서 더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도록 뭐 90이 되거나 180이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홀수지에 짝수지 한 다음에 더해서 했던 거야. 근데 사실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뭐 되겠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지금처럼 저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꽤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얘가 96각형이죠. 그러면 자, 원위에 지금 96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P1이라고 할까요? 얘가 A1, B1 이렇게 할게. P2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쭉 돌아와서 여기가 90 몇 번째? 6번째. 되겠지? 왜냐면 꼭지점은 96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96각형 이렇게 거의 뭐 맞죠? 직선처럼 보이겠는. 자, 이런 상태인데 얘를 하필이면 x 좌표끼리 뭐라고? 제곱해서 더하래. 잠깐. 여기서 일단 이런 센스는 좀 대답해야 돼요. 어떤 센스입니까? 당연히 얘는 뭘 하는 문제죠? 짝짓기 문제죠. 선생님이 얘를 일단 우리가 익숙하게 세타라고 한다면 얘도 세타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극좌표를 적으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죠? 물론 세타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이 파이를 몇 등분한 겁니까? 96등분한 게 세타입니다. 맞지? 하나의 값은 되겠니? 이 파이랑 360도를 96등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치자면은 얘가 뭐 360도를 96등분한 거니까 숫자로 하면 4배가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3점 블라블라 되는 값이겠는데 그걸 그냥 세타로 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코사인 2세타, 컴마 사인 2세타 이런 식으로 뭐가 되는 거지? 쭉 쓰이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다시피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2세타 이런 식으로 간 거다. 맞니?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 짝을 짓는데 맞지? 짝 지어서 간다 했잖아. 근데 얘는 다른 문제와 다르게 뭐가 들어갔다고? 제곱이 들어갔어. 제곱. 제곱이 들어가면은 그냥 아까 전처럼 짝을 지어서 둘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둘 다음 0 이게 되니 안 되니? 안 돼. 제곱에서 더했잖아. 제곱에서 더하면 반드시 뭐 생각해야 됩니까? 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뭐다? 1이다. 이걸 사용할 거라고. 제곱에 관련된 관계식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되겠니?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봐. 선생님 이렇게 할게. 짝을 잘 지을 텐데요. 짝을 어떻게 지을래? 너의 취향이다. 예, 그러면 몇 번째야? P24죠. (72) 짝을 어떻게 지을래? 그렇지. 선생님이 말한 건 이거예요. 그럼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얘랑 누구랑 짝 지을래? 얘랑 짝 지을래? 얘랑 짝 지을래?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누구랑 짝 지을래요? 이거랑 이 동경이랑 누구랑 짝 지을래요? 되게 어렵나? 보통 의심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겠죠? 얘랑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이동한 거. 되겠니? 얘가 세타면 얘는 뭐겠죠? 파이 빼기 세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랑 저 뒤에 있는 코사인 뭐랑 한다면 47번째랑 한다면 얘랑 더해서 뭐 일정한 값이 나옵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 값과 이 값은 완전히 뭐하지? 부호만 반대죠. 맞습니까? 부호만 반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0.9라면 예를 들어서 0.9라면 얘는 마이너스 0.9거든. 근데 그걸 제곱해서 더했잖아. 이게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곱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더하면 0일 테지만 지금 제곱해서 더했잖아. 그러니까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의심해본 건 당연히 Y축 대칭을 의심해봤는데 얘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뭘 쓰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두 판 했잖아. 대칭을 가는 거랑 뭐 한 거? 회전을 한 거. 맞니? 이거 파이에서 뿔마 세트 한 거. 여기는 2분의 파이에서 뿔마 세트 한 거잖아요.
얘는 이거랑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25번째. 야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사실은 생각해보면 둘 중에 하나라고 무조건 이 새끼야. 되겠니?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럼 또 세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 뒤에 있는 47번째랑 말고 뭐랑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네, 코사인 25번째 세타랑 한번 짝을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왜 되는지 보세요. 코사인 25번째는요 얘잖아요. 어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x좌표는 얘잖아. 얘는 얘랑 비교하게 되면 뭐예요? 같지 않지 절대 안 같아요. 같을 수가 없지 당연히. 야 이 길이랑 어떻게 같아 지금? 이건 어떻게 같아? 지금 눈으로 보이잖아. 맞니? 근데 얘랑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바꿀 수가 있겠죠. 제곱했으니까 부호 무시해도 돼요. 우리 좌표는 뿔막 붙은 건데 제곱하면 둘 다 플러스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거 맞니? 맞아? 그냥 선생님이 엄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길이랑 같니? 지금 이 얘기예요. 맞지? 합동이니까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니? 1이잖아. 피타고라 정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짝지으면 뭐라고? 1이에요. 1 되겠지? 또 뭐죠? 1 해서 자 여기서 한 판 돌아갈 때 몇 개 나오죠? 1이 몇 개? 24개 나오죠. 여기도 24개 있겠죠? 48이 답입니다. 봐봐. 쓸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의도 자체가 뭐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칭성이라든지 회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대칭으로 나오진 않아. 왜냐면 제곱해서 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치를 채자면 제곱해서 더하면은 항상 어디서 생각하는 거죠? 2분의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세타를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곱이 안 돼 있어. 그럴 때는 세타 더하기 또는 마이너스 세타로 가는 거.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되겠죠? 주로 그렇다는 거야.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답은 저 둘 중에서 하나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잖아. 그럼 이게 나오겠지 뭐. 되겠지. 하여튼 상하함수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일단 처음에 이걸 잘 잡아놓으면 조금 편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이거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 자, 저기 70도라는 각을 보는 거예요. 맞지? 여기서 회전한 양이 70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가 70이다. 편의상 선생님이 여기다 적을게. 회전한 양이. 그 다음에 얘는 20도네요. 회전한 양이. 되겠지? 이 둘을 하나로 표현해봐.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 봐봐. 지금 동경, 즉 직선이 두 개 있잖아. 맞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뭐니 이거예요. 관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둘을 뭐해서 더하거나 빼서 90도다, 180도다 이거잖아요. 암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걸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림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인데 합동을 보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했잖아. 진짜 열심히 설명했잖아. 어떤 걸 막 선생님이 가지고 오면서 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맞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20도와 70도라는 이 숫자를 보고 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180도 회전을 생각하면 사람 아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난다. 알겠지?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영훈아,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하는데 영훈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는 빨간색이 좋아. 이런 거야. 이거 미친 거야, 이거는. 아니, 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180도 회전을 해? 그렇지. 저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봐. 얘랑 어떤 관계가 있겠니 했을 때 당연히 90도에서 20도를 더하거나 빼거나 맞지? 아니면